다음에 이제 직선의 기울기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끝. 뭐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된다? 자, 약속입니다. 하나의 약속이고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 A에서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이다. X값이 A, B 딱 A에서부터 B까지 딱 두 점을 이어 직선의 기울기야. 직선의 기울기니까 표현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이해됐을 거라고 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x 이꼴 a에서 뭐다? 순간 변화율이에요. 자,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됐지? 접선의 기울기야. 볼게요. 직선의 기울기는 두 점을 딱 어느 정도 간격을 버려가지고 간격을 버려서 두 점을 이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됐었어. 맞지? 근데 접선이잖아. 접하잖아. 맞지? 접하잖아. 한 점에서 접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 한 점에서 접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점에서 접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간격을 줄여버릴 거야. 매우 짧게 줄이고 싶어. 어떻게? 0이 아니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도록. 극한 개념이 여기서 이제 도입됩니다. 그럼 봐.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되잖아. 다시 B가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쪽으로 다가가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접선의 기울기가 탁 생기겠지. 맞아? 됐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A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B로 탁 가는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생기겠지. 그럼 뭐가 있을까? 당연히 방향과 그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움직입니다. 자, 조금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 간격을 버려서 생각할게. 이 뭐라고 생각하면 니들 머리카락에 생각하는 거야. 머리카락 확대한 거야. 오케이? 됐지? 머리카락 확대한 거야. 아니면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그 섬유 있지? 섬유 한 개 탁 가져가서 확대 탁 했어. 확대한 거야. 확대했더니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간격이 되겠지. 굉장히 작은 부분을 확대시킨 거야. 확대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A, FA가 있어요. 이제 수학에서 상수, 고정된 상수 값은 A, B, C 순으로 많이 적지만 변수는 X, Y, G로 많이 적는단 말이야. 이제 변수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보내면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A에 한없이 가까이 붙일 거야. 오케이? 그래야지 뭐가 되니까? 접선이 되니까. 맞죠? 이해되죠? 그래야지 접선이 되니까요. 됐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렇죠. X에서 A를 빼는 거야. fx에서 fa를 빼는 거야. 이게 난 진짜 안타까운 게 이걸 막 외워. 물론 외워야 될 단계가 있는데 어느 단계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거야. 당연히 지금 뭐야? x, fa와 x, fx와 a, fa 이 두 점을 연결을 한 직선의 기울기잖아. 두 점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접선이다 하더라도 구조가 접선이다 하더라도 직선에서 접선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두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똑같대 구조가?
A, FA, B, FB인데 B를 X로 바꿨을 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싹 집어넣는 거야. 이제 X에서 A를 빼고 점입니다. 됐지? 이제 뭐 해주면 돼? 그렇지. 그렇죠. 뭐 해주면 돼요? A로 하나씩 바꿔 가까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얘가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맞아?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쌤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만드네요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됐지? 얘가 어디로 가니? 이쪽으로 붙는 거야. 얘가 붙는 거야. 맞지? 자, 붙어요. 그러면 붙었어. 근데 실제로 딱 붙는 건 아니야. 정말 옆에 붙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접선을 끌 수 있으니까 정말 옆에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자? 어디에서의 접선인데? 물어보자. 너무 쉽잖아. 어디서 접선인데? A에서의 접선이잖아. A, FA에서의 접선이잖아. 이까지 됐어? A, FA에서의 접선이니까 FA라 적는 거야. FA라 적는 거야. 그리고 위에다가 살짝 뭐 프라임을 붙이는데 얘는 접선을 뜻하는 거야. 접선이니까 탁. 오케이? 됐어? 위에 F'A 이렇게 적습니다. 이해돼요? A에서의 접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선을 형상화해서 오른쪽 위에 붙였다. 뭐 그랬나 봐. 맞지? 일단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니?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니? 됐죠? 그다음 봐. 이제 다 됐죠? 끝났는데 근데 끝이야. 근데 이제 용어가 막 등장해. 이것저것 등장해.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 A에서의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는 X =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두 번째, X = A에서 평균 변화율은 아니고 순간 변화율. 그리고 이제 익숙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얘를 뭐 하느냐? 결국에는 굉장히 작은 영역, 굉장히 작은 영역, 굉장히 작다는 뜻이야. 미분입니다. 오케이? 미분했을 때 나오는 보통 값 수치를 우리가 개수라고 부릅니다. 미분 개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는 a에서 나온 미분 개수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미분 개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다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얘나 그리고 얘는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썰을 푼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이야. 뉴턴 아닌가? 하여튼 뉴턴 맞나? 뉴턴이야. 뉴턴이야. 턴이야. 발음 차이니까. 맞네. 턴이야, 튼이야. 모르겠네. 할 때마다 헷갈려. 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헷갈려도 상관없잖아. 맞지? 그 사람이 영국 출신의 뉴턴이라고 하자. 뉴턴. 좀 이상한데. 뉴턴해. 좀 하여튼 뉴턴이야.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동시대 때, 같은 시기대 때 서로 의견을 편지로 주고받았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같은 동시대 때 라이프니츠라고 있어요. 독일 사람입니다. 오케이? 독일 사람입니다. 자, 독일 사람과 이제 영국 사람이 서로 만들었어. 근데 기호 체계가 일단은 살짝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거.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거. 자, 어떻게 했느냐?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뉴턴은 x가 이렇게 다가간다고 생각했어요. 됐어? 근데 라이프니츠는 이 틈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어. 이 틈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요걸 뭐라고? 델타 x라고. 요걸 뭐라고? 델타 y라고. 틈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틈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값을 델타 x라고 두는데 일단 델타 x부터 먼저 적을게. 자, 여기 있는 얘를 델타 x라 주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분모에 있었던 저게. 오케이? 분모에 있었던 저게 델타 x인 거야. 그럼 봐. x가 변하면 a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누가 변하니? 얘가 변하겠지. 그래서 새롭게 델타 x를 변수로 누구를 중심으로? 델타 x 변수를 중심으로 이 식을 바꿉니다. 걔는 그렇게 적었어. 근데 서로 통하니까 알아먹었겠지? 델타 x분의 자, x는 뭐랑 똑같아? x란 녀석은 누구랑 똑같아? a 더하기 델타 x랑 동일하겠지. 그 x를 이제 한 개야. 아, 이제 와야 돼. 이제 시작인데. 야, 이제 한 개 왔어? 아, 델타 x 적으니까. 아, 진짜. 와, 어김없이. 내 진짜 하지도 않은 짓 하면서 내가 이런 짓 하지도 않았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하다가 여기까지는 잘 왔어. 갑자기 델타 x 딱 나오니까. 아, 그렇지. 사람 다 똑같아. 나도 이 순간 약간 무너지긴 했어. 뭐야, 이 새끼들 왜 지들 멋대로 하나만 정해놓지 왜 두 개나 쓰는 거야 하면서 열나 짜증냈어. 나도 그랬어. 뭘 써야 되나. 처음에는 전혀 다르게 느껴져. 전혀 다르게 느껴져.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얘기다 라는 게 이제 차차 이제 그게 같은 얘기다라는 걸 알아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a 더하기 델타 x야. 그 다음 빼기 fa야. 나도 그랬으니까. 누구나 겪는 성장통 아니겠어요? 다 똑같은 건데. 자, 이해해? 눈꺼풀이 무거워도 이해해? 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 그때 까마버리면 더 고통스럽다는 거. 오케이? 계속 고통스러울 거야. 왜?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됐지? 외면하면 돼. 포기하면 돼. 안 하면 돼. 그러면 자유로워져. 근데 언제까지 그 자유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 그 다음 봅시다. 좀 그렇잖아, 맞지? 포기하는 게 자존심이 있지. 이거 뭐라고? 글자 몇 개. 이거 뭐 세모 하나 쓰고 x 하나에 무너지는 게 좀 이상하잖아, 맞지? 자, 그 다음 여기 델타 x가 a로 가까이 가면 어디로 갈까? 틈이 0으로 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다 라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얘가 누가 만들었다고?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다고. 오케이? 됐어? 라이프니츠가 만들었고 이제 라이프니츠가 또 한 짓을 더 해. 맞지? 한 개 더 해.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거야. 아까 전처럼 얘기했지. 우리들끼리 뭐 아점 뭐 그런 것들처럼 줄임말을 다시 하나 써. 뭘 쓰느냐? 이걸 씁니다. 별거 아니야. 그대로 쓰는 거야. 얘 y의 변화량이잖아. y 값들이 변했잖아. 델타 y. 그래서 델타 y 이렇게 적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리미트 표정이 진짜 와 리얼하네. 리얼합니다. 표정 리얼합니다. 얘들아 끝난 거 아니다.
마지막 한 개 더 남았어. 한 개 더 남았어. dx dy 좋습니다. 자 위에 dy dx입니다. 얘가 이거를 뜻합니다. 이거를 뜻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야, 얘들아. 확대를 시켰어. 확대를 시켜가지고 확대시킨 걸 다시 0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델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 이런 부분들, 위에 있는 것도 y 값도 덩달아서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에 대한 표현이야. 오케이? 됐지? 이거에 더 줄임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에 더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는 건데 쭉 다 갑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다? 미분계수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리고 이거 하나의 약속이니까 미분계수 정의식입니다. 오케이? 미분계수의 정의식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식이 크게 몇 가지 타입이 있다? 사람이 2명이었어? 네, 2가지 타입이 있어요. 문제가 그럼 몇 가지 타입으로? 2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짜증나지? 짜증나지? 2가지 타입으로 다. 와, 그런가 봐. 사람들 왜 내 거 안 실었어? 막 그런 거잖아. 맞잖아. 유튜브 딱 말뿐이지. 왜 내 거 안 실었어? 내 문제 왜 안 실었는데? 같은 건데, 맞지? 둘이서 하여튼 치열해.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더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게 더 쉬운 사람도 있을 건데 어차피 다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식, 미분계수 정의식 2가지가 있어요. 아 잠깐만, 한 개 빠뜨렸네. 와, 하지 말고. 자, A에서잖아. 맞지? A에서잖아. 얘도 A에서의 접선의 길기니까 옆에다가 우측 하단에 x 이꼴 a 이렇게 적던가, 아니면 세 개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맞지? 난리 났다. 맞지? 잘 쓰지는 않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해요. 됐지? 됐어? 이렇게 대괄호 dx분의 dy x 이꼴 a. 오케이? 됐어? x 우측 하단에다가 딱 적어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 2를 하게 될 거야. 그 미적분 2를 하게 되면 이 기호가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얘보다. 오케이? 얘보다. 나중에 이제 얘는 그 영국 사람들 있잖아. 영국 사람들 콧대 높잖아. 자존심도 높잖아. 자기네들끼리만 영국에. 자기네들끼리만. 얘는 독일 사람은 전역에 다 버틀입니다. 싹 다 버틀입니다. 싹 다 버틀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그렇지. 이게 걔네들 입장에서 공식 기호가 된 거야. 얘네들끼리 막 연산하고 수정하고 막 이래. 그래서 미적분 2에서는 이 기호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 갑시다. 이제 조금 더 가볼게.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네, 연습 좀 하자. 연습 좀 합시다. 연습 좀 할게. 자, 이제 문제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이제 구조 익히기야. 구조 익히기입니다. 구조를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줄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갑니다. 2로 가까이 갈 때 x-2 분의 fx-f2가 딱 있어요. 얘는 누가 되겠어요? 누가 되죠? f 프라임 2가 되겠지?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까워지잖아요. 오케이? 됐지? f 프라임 2
됐어? 납득하? 자, 조금만 더 가볼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의 x제곱 마이너스 f4야.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본질은 뭐야? 점이 움직이는 거잖아. 맞지? 점이 결국 어디에 도착해? 어디에서의 접선에 기울기냐는 거잖아. 어디에서의 접선에 기울기냐는 거잖아. 어디로 가 결국에는? 2로 가? 4로 가. 잘 봐. 어디로 가? 점은 순서쌍입니다. 뭐콤마 뭐입니다. 그러면 얘가 상상해봐. 곡선을 띄기 있는데 이게 점이었잖아. x, fx a, fa 얘가 x, fx가 어디로 가? 4, 누구? 4, f4로 가잖아. 누구에 의해서? 맞지? 얘에 의해서.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f'2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얘는 뭐만 할 뿐이냐면 방향만 제시할 뿐이야.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됐어?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갑니다. 델타 x에 f에 5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5가 있어요. 아, 헷갈린다. 맞지? 진짜 헷갈려.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자, 내가 일단은 나중에 요령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령 전에 그리고 최대한 본질을 좀 알아봅시다. 얘를 보면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5 더하기 델타 x 컴마 f의 5 더하기 델타 x 얘들 점으로 보라고. 얘는 x 값이 누구일 때 점이야? 5 더하기 델타 x일 때 함수값이 얘잖아. 오케이? 얘는 뭐예요? 누굴 봐? 5 f5잖아. 오케이? 두 점이 있는 거야. 두 점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두 점으로 봐야 돼. 물어볼게. 어떤 점 봐야 돼? 5 더하기 델타 x, f의 5 더하기 델타 x. 오케이? 얘는 5, f5. 됐지? 두 점이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점점 만나는 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점점 만나는 거야. 좀 덜 헷갈리게. 자, 여기 뭐가 생각되느냐? 5가 딱 있었고 뺍니다. 이거 콤마 이거 콤마 이게 있었어요. 오케이? 실제로 좀 더 보기 쉬울 거 아니야? 이게 점이었잖아. 점점이었잖아. 점점.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얘네들이 어디로? 이쪽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겠네? 그래서 얼마가 돼? f 프라임 5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 f 프라임 5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조금만 더 갑시다.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델타 x 분의 f에 2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f2가 되더라. 자, 이렇게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뭐가 보여?
여기 있는 요 지점은 이게 x 좌표일 때 함수값, 이게 x 좌표일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에 2만 더 적어주고 뒤에 빼기 2를 해주면 이거 콤마 이거 콤마 이게 있는 거니까 자 얘는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델타 x도 0으로 갈 거니까 이 점과 이 점은 결국에는 어디로 붙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 f 프라임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이제 이런 가르쳐 드립니다. 무조건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했어요.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b, fb, a, fa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구조를 익히려면 그 구조는 미분계수 정의식에 구조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별이 딱 있어. 여기 F야. 밑에 무조건 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복잡한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F 세모야. 밑에 세모가 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케이?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 오케이?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리미트가 있을 거예요. 얘가 뭐다? x는 뭐시기라고 할 건데 얘가 뭐야? 방향 제시를 할 겁니다. 오케이? 방향 제시를 할 겁니다. 방향 제시를 할 거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여기 있는 요 값과 요 안쪽에 있는 별입니다. 요 값이 동시에 향하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향하는 곳. 도착 지점이라고 합시다. 여기 도착 지점 누군데? 2잖아. 오케이? 여기 도착 지점 누군데? 5잖아. 여기 도착 지점 누군데? 4잖아. 여기 도착 지점 누군데? 2잖아. 그게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도착 지점이 있을 건데 그 도착 지점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무조건 f 프라임 알파가 됩니다. 됐어요? 됐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연습 조금만 더 할게. 자, 연습 더 조금만 더 할게. 자, 리미트 x가 누구로 가느냐면 2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좀 갖다고 칠게. x 빼기 2분의 f의 x제곱 마이너스 f4가 이렇게 나와 있어. 됐지? 저걸 보잖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면 좀 다르네. 뭐가 달라? x제곱 밑에 fx제곱 밑에 원래 누구 있어야 돼? x제곱이 있어야 되지. 4 밑에 누가 있어야 돼? 4가 있어야 되지. 다르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주고 제거하고 다시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다시 f의 x제곱 마이너스 f4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주고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거 뒤에다가 붙여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 됐죠? 이가 됐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게 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정리를 할 거냐? x제곱이 2에 의해서 결국 가는 것 얼마? 4. 얘도 어차피 4니까 4잖아. 도착 지점이 뭐야? 4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 4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면 되겠지. 됐어?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뭐야? 2로 가니까 다시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은 뭐 하면 돼?
부정형을 제거하면 되겠지.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계산하면 얘랑 얘랑 계산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x가 2로 가까이 가지. 그러면 2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 4지. 그래서 계산 결과 얘가 됩니다. 오케이? 한 번 더 가봅시다. 리미트. 자, 뉴턴이 컨닝을 했어. 누구 걸 보고. 편지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하면서 컨닝을 했어. 얘를 이제 문제 풀 때는 h로 적을 거예요. 델타 x의 역할이 뭐로 변한다? 희한하지 맞지? 지네들끼리 사람이야 맞지? 그래. h로 바꿉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델타 부분이 h로 바뀐다고. h로 바뀐다고. 오케이? 됐어? 이 적는 게 이게 더 편하잖아. 델타 x보다 적기가 얘가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문제로 나올 때나 해설에도 h가 많이 적힙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오케이? 됐어? 자, 여기 좀 볼게. 자,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에 h분의 f의 4 빼기 h 됐어? 마이너스 f의 4 더하기 h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됐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갔다 오죠? 짱 나잖아 맞지 질차에. 그런데 본질은 뭐다? 원래 점과 점이었어. 두 점이었는데 요령 가르쳐 주면서 항상 점을 만들어라. 점을 만들라는 얘기야. 점을 만든다는 얘기야. 점을 만들습니다. 뭐? 일단 뭐라고 적는다? f에 4 빼기 h 밑에 누구 적어야 돼? 4 빼기 h 밑에 누구 적어야 돼? 4 빼기 h. 빨리 끝내줄게. 4 더하기 h. 밑에 누구 있어야 돼? 4 더하기 h. 그렇지. 4 더하기 h 제곱이 있어야 되지. 맞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지. 이가 됐니? 이까지. 자, 그 다음 추가했지. 그대로 제거해서 적어야 됩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됐어? 됐지? 그대로 적었어요. 똑같이 적었어.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h는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지. 이해돼? 끝입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나요? 얘가 도대체 누구인지 얘 정체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 자, h가 어디로 가? h라는 녀석이 0으로 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 4로 가. 얘는 어디로 가? 4로 가.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 f 프라임 4라고 불러. 오케이? 됐어? f 프라임 4라고 불러. 됐니? 그 다음 여기 봐. 쌤 얘는 어떻게 처리해요?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 어디로 가? 0으로 가. 0분의 0 꼴이네. 너무 많이 했다 맞지? 이제 지겹다. 0 계산해야 돼. 제거해야 된다고. 그럼 해볼게. 4 빼기 여기 빼기 4 사라지네. 빼기 h 뒤에 있는 거 빼기 h의 제곱이지. 뭐야?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알겠어요? 약분 타다닥 치니까 마이너스 1로 가네. 오케이? 됐어? 됐죠? 됐습니까? 잘했습니까? 다 된 것 같아. 웬만한 애들 다 된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자, 다 된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1단계 끝난 겁니다. 1단계. 한 2단계 정도까지밖에 없어. 2단계 정도까지밖에 없어. 자, 갑시다. 또 다음 시간에 오면 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 있겠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 있겠네. 뭐 F 뭐 확인했었는데라고 하면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겠네. 가볼게. 3-2번 봅시다. 3-2번하고 좀 쉬었다 갈게. f 프라임 a가 얼마야? 2가 돼. 얘가 2가 되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에 a 더하기 3h 빼기 fa가 되더라 라는 얘기야. 자 가볼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밑에 a 더하기 h. 이제 암산 좀 합시다. 암산이란 걸 이제 좀 하자. 됐지? 얘에서 얘 뺀 게 밑에 있어야 돼. 맞지? 맞지? 그래서 이제 센스 있게 그렇지. 밑에 3을 딱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 또 뭐 해주면 돼? 이제 좀 더 빠르게 했지. 3을 딱 붙여주는 거야. f 프라임 a 곱하기 3. 오케이? 이제 이게 좀 더 가볍겠죠? 오케이? 그래서 f 프라임 a 곱하기 3.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에 a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야. 자, 원래 밑에 뭐 있어야 돼? h제곱. 이제 나오네. h제곱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h제곱을 그냥 만들어주고 h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근데 얘는 어디로 가? f 프라임 a로 가.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러니까 곱하니까 얼마가 있어? 그냥 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0이야.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에 좀 복잡하게 나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더하기 h의 제곱이 있고 밑에 h가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 쌤, 이런 것들 할 때는 아까 전에 그 체계가 필요한 거야. 밑에 적어주고 밀고 제거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밑에 여기 있는 이 h 밑에 원래 누구 있어야 돼? 3h 마이너스 h 제곱이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다시 적어줍니다. 3h 빼기 h 제곱을 다시 적어줍니다. 그러면 원래 식이랑 같아지겠지. 아니지. 누구 빼면? h를 더 붙여주면 되겠지. 오케이? 더 붙여주면 여기가 h로 이렇게 되겠죠. 이거 됐어? 됐니? 밑에 적어주고 얘에서 누굴 뺀 거? 얘를 뺀 거 그냥 한꺼번에 적은 거야. 그래서 3 더하기 h 3 빼기 h 제곱 적었고 그 다음에 얘를 적었고 얘가 뭐가 된다? f 프라임 a가 되더라. 됐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여기는 이 녀석 약분해주면 되겠지. 약분 탁탁탁 치니까 어디로 가? 3으로 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끝. 시작해 갑시다.